수능 특강 6번째 고전산문 조성기의 창성가미록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창성가미록은 그 당시에 가장 시간이 많은 지적인 집단이 궁녀라고 해요. 그 궁녀라고 하는 거는 왕의 여자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왕을 모셨으니 왕과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왕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 많은 궁녀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까지 혼자 책을 읽으며 방에서 지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였던 거지. 지금으로 따지자면 넷플릭스나 이런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호응하고 이렇게 읽었던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에게 가장 넘버원 작품이 있었으니 그 작품이 바로 창성감의록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주인공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소설을 읽을 땐 제일 먼저 뭘 찾아라? 인물을 찾아라. 그런데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그 인물을 지칭하는 바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A, B, C가 모두 주인공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D, E, F가 모두 주인공의 상대 여자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기타 등등의 그런 단어들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는 이제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으면서 이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특히 조선시대에서 잘 사용했던 그 이름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걸 얘기를 하냐? 신분을 얘기한다거나 신분 중에서 뭐 대감, 소저, 생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사람의 어떤 지위에 맞는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들을 표시하면서 알려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였다. 진공이라고 했어. 이건 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이가 든 사람들을 높이 이르는 말을 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병부라고 하는 건 병사를 관리하는 부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방부 정도 되겠네요. 진공이 병부에 있을 때 그러니 병사를 관리하는 관리였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그래서 그럼 엄숭의 양아들, 아들인데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들인 양아들 조문화가 진공의 딸 채경이, 자 이걸 조금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엄숭의 양아들 조문화가 진공의 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아들과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청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공이 매정하게 사양하여 물리친 일이 있습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진공을 말하는 거겠지. 매정하게 물리쳐버렸어. 이것에 조문화가 크게 화를 냅니다. 분개한 나머지 엄숭에게 청탁하여 또 다른 인물 조력자가 나타나네요. 엄숭에게 부탁해서 진공을 산성서 노함내 좌천시켰대요. 좌천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관리가 나아가는데 승진이 아니라 되려 후퇴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걸 좌천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후 다시 양석을 시켜 또 사람 나왔어요. 누군지 모르겠네. 자, 양석을 시켜 진공이 태전원 30,000량을 사사로이 착복했다고. 그러면 이 전이라고 하는 것, 태원 전에 30,000량 돈을 착복했대. 착복했다라는 얘기가 뭐지? 그냥 가지고 무언가 돈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런 무고한 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옥에 가두고, 금의 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얼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렇다면 양석은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바로 이 양석은 모두 다 양석도 이 조문화를 도와주는 사람이겠지. 그렇다면 크게 고전 소설의 특징의 하나는 대립관계예요. 진공과 누구?
여기 조문화라는 사람의 대립이 있구나. 진공의 딸이 있고 조문화의 아들이 있고 이들의 혼인을 이루고자 하는데 혼인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긴 어떤 사건이 이 창성가미록의 주된 사건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볼게요.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이, 자, 조문화는 부인, 조문화, 여기 또 나오죠.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인데, 여기서의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냐면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진공의 부인이에요. 진공의 부인과 채경이 좀 헷갈릴 거지. 네. 지금 채경하고 묶여졌잖아요. 채경은 누구의 딸이야? 진공의 딸이야. 그렇다면 요렇게 되겠죠. 자,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인 오낭중을 불러서, 야, 지인들 많이 엮이죠. 오낭중을 불러서, 여기서의 낭중도 이름이 아니에요. 신분입니다. 어찌됐든 오씨성을 가진 낭중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진형수의 죄로 보자면, 자, 진형수라고 하는 건 누구의 죄냐? 진공의 죄죠. 진공 또는 진공, 형이 아니라 여기서 진형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어찌됐든 진공이나 진공의 부인이나 같은 편이니까 그들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벌려 번긋하면 구해줄 수도 있어. 허나 지난번에 진형수는 나를 심히 업신여기며 우리 집의 청혼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무언가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그러자 그대가 진형수와는 친척간이라고 하니, 아, 여기서의 진형수는 바로 부인이었구나 알 수 있고, 그 진형수가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거의 협박이네요.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자, 효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너희 부모님, 너희 엄마,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오낭중이 바로 조문화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나왔네요.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저 내내 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사람이라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부인을 찾아가서요. 뭐라고 얘기해? 그대로 전해. 그랬더니 오부인이 화를 내지요. 몹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조문아,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 분연히 아래입니다. 분연히 차분하게 아래다라는 얘기예요. 옛날 효녀 중에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에 예를 모신 이도 있습니다.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거.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걸 모욕으로 아닌지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겠다, 그 혼사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오케이 하죠.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리빨처럼 깨끗한 마음을, 서리빨 이 표현은요, 그냥 서리빨 되게 뭐 깨끗한 마음 또는 날카로운 마음, 뭐 이렇게 고든 마음, 뭐 이럴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어찌됐든 옥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굉장히 놀랍니다. 아무도 아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이 시가 대체 무슨 시길래 이게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라고 했더니 또 하필 마침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문제는 바로 몇 번이었냐면 바로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에서 그 시에 대한 얘기가 시를 보기에 주고 이것과 같이 유추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묻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참으로 슬프구나. 그렇게 옛날 소설들에는요, 무언가 앞날을 예측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복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복선을 가진 시도 나오고요. 시 말고 노래도 많이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뭐야? 앞날이 될 일들 또는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 문학적 용어로 복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슬프대요. 내가 어떻게 너의 마음을 의심하겠니?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냐? 옛날에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 라고 했다. 황금은 딸과 유사한 이렇게 통하는 말이겠죠. 지금 내 마음이 황금 내기에 건 것과 같을 뿐이겠니?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엄마는 그래도 딸에게 그 판단을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경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해버립니다. 오낭중 친척이었고요. 네, 오낭중은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조문아 미칠 듯이 좋아하지요. 다음날 조문아가 다시 엄숭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다 한 패거리. 그러자 이 천자는 왕이에요. 근데 왕은 아무런 생각이 없나 봐요. 어찌됐든 진공을 죽이지 않고요. 운남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엄숭의 말에 따라서 살아난 거지. 목숨을 얻은 그런 어떤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죠.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어찌됐든 귀향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귀향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렇다면 갇혀져 있던 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어떤 그 감옥 같은 거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고 이걸 어떤 판잣재기에 올리고 요거를 소가 끌어요. 소가 끌어서 이렇게 그 죄수를 운송이라고 해야 되죠? 이동시키는데 그때 이제 그 가족들이 보는 거지.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강개라고 하는 거는 강단 있고 떳떳한 모습으로 탄식만 합니다. 내가 이미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걸. 어떤 기미? 내가 무언가 유배당하고 무언가 안 좋은 기미를 알아차려서 그만둘 걸.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몹쓸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누구의 탓이라는 거야? 자신의 탓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귀향을 간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은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 신명이 보살핀 덕이요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들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의 탓조차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진공의 그런 깨끗한 모습, 고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아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을 하죠. 전합니다. 진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습니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려지는 죽고 말지. 네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어찌 차마 도적놈과 사돈을 맺을 사람 불명예를 견디겠느냐. 이런 걸 견디지 못할 만큼 강직하고 굳은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우리 딸은 3살부터 이미 윤여옥과 또 새로운 인물 등장했네요. 윤여옥이라고 하는 인물은 옛날 그 조선시대 때에는 부모님이 이미 누군가와 결혼을 좀 정해놓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렇게 미리 약혼한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그 윤여옥과 약혼하여 지금 11해가 지났는데 와,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소. 그렇다면 예전에 어땠냐면 한 번 약혼을 한다면 이 약혼은 결혼과 같은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걸 무엇이라고 봤냐면 조선시대 때는 열이라고 봤어요. 열. 그래서 또는 정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지킨 사람을 열여, 보통 이것은 여자에게만 좀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조를 지킨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열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걸 들어봤을 거야. 그 춘향이도 열여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인정하는 어떤 여자의 모습, 여자라면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윤여가 약혼해서 11년 지났대.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채경이 굉장히 편안한 낯빛입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 미리 허락했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 하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날 방도가 있어서 무언가 지혜로운 어떤 일들, 지혜로운 그 채경의 지혜로 이런 고난을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복선이죠. 자,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그리고 태어난 기색입니다. 진공 기막히고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딸이 어땠어? 굉장히 담력과 꾀가 있었어. 그래서 이 딸을 믿기로 한다는 거죠.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자, 두둥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중략 부분 줄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라고 그랬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생님들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게 줄거리를 담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채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공 부부는 채경에게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신들은 지금 유배지로 가고 있는 거야. 귀양지로 가고 있고 채경은 어디로 가라 그러냐?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며 운남으로 귀향길을 떠납니다. 그럼 진공 부부는 운남으로 가고 채경은 회남으로 가고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는 그런 이별의 상황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지. 그 이후에 이제 누가 찾아오겠어? 결혼을 해야 하니까 바로바로 그 사람들 조문화와 그의 일당들 또는 그의 자녀들이 이제 연락을 취하겠죠.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진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은 웁니다. 왜 울어? 부모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흐느껴 웁니다. 조문화와 하인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혼인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유모를 시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유모. 옛날에 그 부잣집 딸들은 모두 그 유모가 있었어요. 키워주는 엄마, 그러니까 젖을 주는 엄마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요. 그 자신의 종. 전합니다. 이제 막 부모와 헤어지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유를 대지요. 수수일이 지나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 혼인하겠습니다. 그냥 미루어요. 그러나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미루하겠다라고 해요. 자, 조문화와의 하인들이 돌아가 채경의 말을 전해 아들이 안달이 나서 결혼이 하고 싶었나 봐요. 자, 안달이 나서 조급해하자 조문화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 아이는 이미 손 안에 든 바나 진배 없으니 혼인을 늦춘다고 어디로 가겠냐? 내 대세 후에 조문화는 제 계집 요정을 또 보냅니다. 재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채경이 또 뭐래? 자기가 아프다라 그래.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 심하게 감기가 걸렸대요.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뭐라고 해? 몸이 빨리 완쾌되어 아버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안심시키죠. 이 말을 들은 조문화는 어떻게 됐겠어? 안심하죠. 바깥사람이 너무 자주 오니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바깥사람 조문화 쪽 조문화의 하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지금 푹 못 쉬고 있어. 너희들이 안 와야 내가 푹 쉬어야 혼인을 빨리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도 아는구나 안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함부로 가지 마라. 더 이상 많이 찾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해. 그리고 열흘이 지납니다. 그러자 이제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제 채경은 미리 생각했구나. 미리 이 계획이 다 있었구나. 계획을 세우고 그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서 짐을 가볍게 꾸린 후에 자 여기서 포인트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신합니다. 남장 옷을 입은 채
그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몸으로 멀리 또는 다른 지역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밤에 나서거나 뭐 그럴 때는 거의 이 남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모습들이 그런 소설에서 나오죠. 남장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해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문화의 화인이 와서 집이 텅 비어있고 사람인 적이 없어? 그랬더니 크게 놀라고 이상해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옆에 같은 골목의 사람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저 집 아가씨 어디로 갔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 투명하게 대답해요. 아가씨인지 아줌씨인지 나 그건 모르겠소.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주변 사람 관심 없고 모른다. 주변 사람, 동네 사람 모름. 그치? 그리고서 조문한테 알렸습니다. 조문아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 서로 쳐다볼 뿐 아무 말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성기의 참성감의록이 마무리를 짓는데요. 네. 뭐, 그래요. 자, 이제 준하가 질문했었던 4번 문제를 한번 볼게. 굉장히 좀 어렵게 도식화를 시켜놨지. 도식화를 신겨놨는데 봐. 이 부분은 뭐냐면 효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효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부모. 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처음 3살 때 약혼했던 사람 있었죠. 그 약혼했던 사람 바로 윤여옥이라는 자신의 남자에 대하여 그 절개를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게 아마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 왜 적절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볼게. 병환을 핑계로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달라는 채경의 뜻을 조문화가 따르기로 한 것. 병환이 왜 났다 그랬죠? 병환이 난 이유는 부모와 헤어진 것은 헤어져서 아픔. 이것은 굉장히 채경이 효를 중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러면 효를 중시하는 것은 요 그림을 보면 효에 관련된 건 A와 B잖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것,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A에 해당될 거야. 이건 정도라는 거지. 부모의 의견이 어떠했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권도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채경이 선택한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 도라는 거지. 그 효도는 정도는 아니고 권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B가 맞아요. B가 맞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C가 아니라는 거야. C라고 하는 것은 윤여옥이라고 하는 남자에 대한 권도야. 윤여옥이라는 남자에 대한 권도를 택했냐? 아니, 윤여옥을 어떻게 보면 지금 조문화가 따르기로 한 건 윤여옥이라고 하는 열을 지키지 않은 거지.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아마 누구지? 조문화의 아들? 새로운 혼인에 대한 어떤 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땐 결코 조문화의 아들과 새로운 혼인을 맺지 않잖아요. 새로운 혼인을 맺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여옥과 혼인을 이어가거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어디가 더 맞을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C가 아니기 때문에 요 4번 선택지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은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지 않고 채경이 회남으로 떠나는 것은 B와 C를 통해서 효와 열을 모두 실천한 것으로, 그러니까 5번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회남으로 떠나는 것 자체가 윤여옥에 대한 열이겠고요. 부모에 대한 효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도가 아닌 권도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는 거지. 어떨까? 이걸 이해를 했을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 만약에 추가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면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